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빚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야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3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어미돼지 1마리와 새끼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단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찼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